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올해 3월 21일 중국 동방항공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6월 9일 또 추락사고가 전해졌습니다. 웨이보 네티즌에 따르면 후베이성, 상량시, 라오허커우시, 라오시엔성에서 목격했으며 비행기가 민가에 추락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15일에 따르면 상량 비상관리국 직원은 이 사건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 양서진스 웨이보에 따르면 9일 오전 공군 제7기 한 대가 훈련 중 후베이성 상량시의 공항 부근 민가에 추락해 현지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으며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와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는 추가 조사 중입니다. 중공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낙하산으로 탈출한 조종사는 경상이라고 보도했지만 현지 민가 내 사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9일 정오 한중국 네티즌이 왕웨이 독자망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길가의 민가가 불빛을 뿜어내며 하늘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한편 민중들은 길 건너편에서 상황을 살피면서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네티즌은 비행기가 라오허커우시, 라오시엔성에 추락했고 추락 현장 근처에 학교가 2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량 라오허코 공항은 군용 공항으로 광저우 군구 공군 소유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주로 담당하며 주둔 기종은 J7-2 전투기와 J7 전투 훈련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일 영국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가혹한 제재를 받은 후 새로운 무기 생산에 필요한 웨이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사회적 경제도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3개월 후 러시아는 베이징의 자금과 기술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낙담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심각하고 더러운 언어를 사용해 시진핑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푸틴은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도 베이징과의 협상 실패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라브로프가 회의에서 발언을 시도하자 푸틴이 말을 끊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채널은 크렘린궁 내부 인사에 정통한 전직 정보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푸틴이 최근 암수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후 유럽과 미 정보기관의 검증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중공과 전략적 협정을 맺었는데 당시 중공은 러시아와 무한 협력을 공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공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향후 대만 무력 침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키예프를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전격전 시도가 무너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도록 베이징에 최소 2번 압력을 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핵심 기술 제품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중공 금융 시스템에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중공 관리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매우 긴장되고 있으며 중공은 러시아 관리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의 무한한 협력이 의심할 여지 없이 공허한 빈말이라며 푸틴이 회의에서 화를 내고 시진핑을 욕한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방의 대지는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는데 남방의 중동 쪽 중심부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멀지 않은 곳에서 터키와 쿠르드군 간의 무장 충돌이 곧 발발할 것이라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터키군이 2년 전 미완의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진입하고 쿠르드군을 무장 소탕하여 폭 30km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주말 동안 시리아 북부의 군사력 강화를 경고하고 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앙카라에 파견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군이 긴급 출동했으며 최고사령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터키의 채권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왜 이때 행동하려고 하는가? 종합 분석에 따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터키는 항상 쿠르드군을 제1의 적으로 여겼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빠서 시리아를 지원할 여유가 없다. 게다가 러시아는 터키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터키가 공격할 절호의 기회이다. 둘째,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에서 터키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이제 미국이 터키에 원하는 것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터키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해도 미국은 별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최근 터키의 물가가 폭등하여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공세를 펼친다면 국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에르도안의 입지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터키는 곧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중동의 새로운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